첫 장맛비가 큰 피해 없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비와 폭염이 반복되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진도군의 한 전통시장에서 불법과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피격 공무원 사태와 관련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반려될 예정입니다. 목포 MBC 지방선거 기획뉴스 반성합시다. 오늘은 돈으로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행위와 선거 막판 집중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지역은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5에서 20mm의 비만 예보돼 있습니다. 해상의 파도는 오는 26일 일요일까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어젯밤부터 전남에 내린 첫 장맛비는 한평 70.5mm, 목포 61.9mm 등으로 집계됐으며 풍랑과 강풍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8년 전 진도군이 46억 원을 들여 현대화 시설 공사를 마친 5일장에 대한 관리가 부실합니다. 불법 임대차가 이루어지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이 수년째 제기되고 있지만 관리해야 할 진도군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신광화 기자입니다. 2일과 7일 열리는 5일장인 진도 조금시장입니다. 장날이면 시장 내 34개 점포와 주변 130여 개 노점이 북적입니다. 진도군 소유인 5일장에서 영업하려면 1년 단위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 허가자와 운영자가 같은지 한 점포에 들어가 확인해봤습니다. 2년 7개월 전에 들어왔어요. 내가 2019년도 12월 달에 12월 2일 날 키를 받았거든요. 진도군이 점포 한 곳에 받는 임대료는 연간 10만 원. 그러나 사실상 불법 전대가 이루어진 점포의 임대료는 연간 200만 원에 달합니다. 진도군이 불법 임대 수익을 묵인하는 셈입니다. 조금시장에서 실제 운영자와 허가자가 다른 곳은 전체 34개 점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곳에 달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처음부터 다 알고 있는 건 사인이니까 사인의 지금 협조하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도군의 부실한 관리로 1,000만 원에 달하는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이 점포 소유자에게 입금돼 되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엄마가 주인이고 나는 종업원식으로 이제 그런 거를 챙기기 위해서 그런 건가 봐요.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도군이 조금시장 관리인으로 선임한 김모 씨. 시장 내 전등을 켜고 끄는 일을 하면서 한 달에 40여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는 이루어지고 있을까? 다른 사람이 통닭이 문을 열어주거든요. 불을 켜주거든요. 자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다 받아 먹어요. 이 돈만 해도 1년이면 500만 원, 600만 원이에요. 특혜 의혹을 받는 김 씨는 조금시장 관리실의 열쇠를 가지고 사실상 진도군과 상인회의 통제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2층 사무실 문을 열어주고 우리 사무실 남겨라. 사무실 문을 안 열어준다 이거예요. 자기 사무실이라고. 김 씨는 관련 의혹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지방선거 이후 이 같은 일을 예상했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순순히 바뀌고 뭐다고 이제 하니까 예. 뭐 이제 또 이런 짐작은 이제 하고 있었어요. 4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진도 5일장. 수년째 지속되는 불법에 시장 상인들의 소갈이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해 김정욱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간부 9명이 북한 피격 공무원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반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감사원 감사 등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일괄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정욱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서해청 분위기가 한때 술렁했습니다. 목포시가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며 적격성 검토 이전에 환경부와 예산 협의를 한 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시의회 의결 없이 신안군과 에너지회수 발전시설 설치 운영 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도 예산외 의무 부담이 없는 민자 사업으로 의회 의결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바로 돈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유권자의 마음을 공약과 정책이 아닌 돈으로 사려는 행위 역시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4월 25일 강진의 한 식당에서 촬영됐던 CCTV 영상입니다. 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의 식사 자리에 강진원 당시 강진군수 후보와 한 남성이 참석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갑에서 꺼낸 현금을 여성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우리 공식 수행은 아니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같이 가는 경우가 있죠. 이제 후보로서 같이 같은 후보끼리. 그 당시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이상하게. 공식 수행원이 아니라는 부인은 선거운동을 함께했다는 의혹을 지워내긴 역부족입니다. 4월 29일에도 한 식사 자리에 강 당선인과 한 남성이 함께 자리했고 식사비 계산을 대신 해줬던 증거가 수사 자료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강진 CCTV 관제센터에서 강 당선인의 행적을 들여다본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강 당선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는 경찰이 살피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기부행위 혐의가 성립하면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들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저는 좀 나이가 많습니다만은 이런 선거 처음입니다. 처음. 무안군에서는 지방선거 막판 1,000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5월 20일부터 사흘 동안 남학 신도시의 한 식당에서 외상 식사가 이루어졌고 식당 내부에서 특정 후보가 지지 호소를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식당 측의 독촉 끝에 1,050만 원의 외상값 가운데 650만 원이 우선 결제됐고 나머지도 뒤늦게 정산됐습니다. 역시 기부행위 혐의를 놓고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것에 뭐 삼자 뭐 기부행위나 뭐 등등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누군지가 나중에 밝혀져야.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남경찰이 수사 중인 선거법 위반 사범 249명 가운데 42%가 금품 제공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돼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선거 상황의 잡음은 선거에 임박할수록 극심해집니다. 검증하기도 전에 감정만 앞서는 선거 문화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양정은 기자입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한 선거법 위반 사건 현황입니다. 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176건이 접수됐습니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신고 상황이 잦아졌고 특히 지방선거의 중요 일정에 따라 신고가 넘쳐났습니다. 월별로 10건 안팎이었던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는 전남에서 정치적 입김이 센 민주당의 공천이 한창이었던 4월 급증했고 선거 직전까지 5월 한 달 동안 73건, 전체 사건의 절반 이상이 집중됐습니다. 선거가 끝났어도 신고 접수는 진행형입니다. 선거법 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선거 비용 등 정치자금 관련 위반 행위도 적극 신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선거가 닥칠수록 비방과 흑색 선전이 극성을 부립니다. 고소 고발장에 담겨 있는 내용보다 고소 고발 행위 자체의 의미를 두며 상대를 깎아내리는데 힘을 쏟는 겁니다. 선거 임박할수록 비방 안 할 수가 없고 인역편 만들라니까. 그러나 친애를 고보면 다 후회된 일입니다만은.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서류가 접수됐을 뿐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수사나 조사는 시작도 안 됐는데도 이미 선거 전의 양념과 특정 진영의 무기로 활용됩니다. 지금 뭐 법적으로 징역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의구심만 갖고 있을 뿐이지 그게 이제 우리 국민으로서는 이것이 기다 아니다 어디 확정을 우리는 지금 못 하고 있죠.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는 것보다 상대의 약점과 허물을 들춰내는 게 더 효과적인 선거. 그릇된 선거 문화를 그대로 답습한다면 선거 때마다 최악을 경신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주 화순 신정훈 의원과 해남 완도 진도 윤재갑 의원이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2020년 김승남 의원에게 도당 위원장을 양보하고 출마를 접은 뒤 도당 위원장 재도전 의사를 강하게 보이고 있으며 윤재갑 의원은 재선 이상은 중앙에서 활동해야 한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합의 추대가 불발되고 경선으로 전남도당 위원장이 결정될 경우 갈등과 분열 표출이 불가피해 지역 정치권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오늘 오전 8시 40분쯤 목포시 대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A씨가 아내를 둔기로 폭행하고 있다는 이웃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 아내는 병원으로 응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신안군 증도대교 가로변에서 한반도 해송숲에 이르는 8.5km 구간에 미세먼지 차단숲 15헥타르가 조성됐습니다. 신안군은 태산목 18,000그루를 심어 매그놀리아 가든으로 이름 붙였고 은목서와 금목서 3,600그루를 심은 곳은 향기숲으로 명명했습니다. 다음 달 초부터 전남의 해수욕장 56곳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완전 개방됩니다. 고흥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이 다음 달 5일 문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해남 송호 해수욕장이 8일, 보성 율포 솔밭 해수욕장이 9일 개장하는 등 관광객 맞이가 이루어집니다. 올해 해수욕장은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해제되면서 마스크 없이 물놀이가 가능해져 예년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남의 요양병원 10곳 중 4곳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에서 4에서 5등급을 받았습니다. 심평원이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동안 수가를 청구한 요양병원들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전남에서는 전체 78곳 중 목포 재활요양병원 등 5곳이 1등급을 받았고 31곳이 4등급과 5등급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들 요양병원은 의료진 1인당 환자 수가 전국 평균을 웃돌거나 증세가 호전된 환자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등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고등학교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 학생 10명에게 최대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18살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하는 등 모두 5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반성은커녕 장난이었다고 핑계만 대고 있고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한 도민의 생활지원비 218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자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으로 올 들어 30만 5천 명에게 520억여 원이 지급됐습니다. 학생과 청년으로 구성된 전남 자치경찰 파트너스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초, 중, 고 대학생 80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 파트너스는 치안 시책 아이디어 발굴 등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